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러분도 설 연휴 기간 이제는 좀 조용해지는 것 아닌가 기대하셨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우려와 공포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나 경계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궁금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찬 기자, 조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했어요. 오후 2시에. 네. 그 내용의 핵심 뭡니까? 네, 일단 오늘 저희 기자들이 가장 반겼던 건 확진 환자가 없었다.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15명이 현재 검사 중이니까 이 15명이 지금 확진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내일 정도에 발표하겠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중국 우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었죠. 그것에 대한 안을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내놨습니다. 지금 최대 잠복기라고 여겨지는 14일 이내에 우한을 다녀왔던 3,023명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전수조사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궁금했던 것 중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떤 게 환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한 폐렴으로 알려질 당시에는 발열이 있고 호흡곤란이 있고 양측 폐에 폐렴이 있는 게 환자군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지 부분이 조금 기자들이 상당히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젯밤까지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네요. 31일 이틀 사이에 중국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투입하겠다라고 정부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당연히 전세기 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아마 감기죠? 네, 감기 일종. 어느 정도 지금 아직도 불확실하고 아직도 확진 환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경계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적으로 많이 걸리는 일반 감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많이 걸리는 감기인데 그 후에 5번째, 6번째가 사스 메르스였고 이번이 7번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스 메르스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더 감염력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폐렴으로 진행을 하면서 질환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지만 이미 사스와 메르스 때 우리에서 정부나 국민들이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위생을 잘 지키고 어떤 그런 감염이 됐을 때 빨리 신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은 이전처럼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 그런 걱정과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마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직접 국립의료원도 방문해서 이런저런 당부의 말도 남겼고요. 또 많은 부분들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 대신해서 대통령이 질문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서신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축하 서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수습을 기원하면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데요, 말이죠. 아까 정부에서도 브리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전화해서 문의하고 그 안내를 따라서 행동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1339 너무나 많은 전화가 폭주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가 높아질 텐데, 문의 전화가 많아질 텐데 충분히 응대할 수 있도록 1339 대응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달라. 의료기관 협력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가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에 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서 조기에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끼리 협조해달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 방문했을 때 영상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그 박진 환자, 네. 그분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컨디션이 매우 양호하고 이후에는 한 번 연락 중에는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무증상기에 네, 이제 입원하기 전까지 네, 바깥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2차 반응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염려들을 국민들이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무증상자가 전파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전파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실질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실제 발생 여부라든지 하는 것을 평안적으로 지켜봐야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립중앙의료원 방문해서 마스크도 차고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 듣고 궁금해하는 부분도 물어보고 마스크 쓰고 손발 깨끗이 씻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질문했더니 의사가 예, 그게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마스크 자체가 중요한 것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 말을 할 때 이 그 공기 중으로 튀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공기 중에 있던 감염보다는 손잡이나 그런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손잡이나 그다음에 키보드 그런 곳에는 좀 더 이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외출 후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소한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근거 없는 공포, 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고라도 정부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더 무서운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고 논리적인 이유, 타당성이 없는데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것. 그건 정말 정부가 또 의료기관에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꼭 막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공포가 이렇게 야기된 건 중국 정부가 처음에 공개 정보를 투명하게 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천은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다시 짚고 싶은 거는 지금 뉴스 중에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도 오늘 오전에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비말, 이 침방울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도 막고 다른 사람의 비말을 나의 호흡기로부터 막는데 마스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이 방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손 씻기 말씀하셨지만 역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도 마스크 착용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기사들이 지금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딱 있는 만큼의 경계, 있는 만큼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 이 방역, 그 감염병 방역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르스 때 저희가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은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2시에 대국민 브리핑했던 거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특히 4번째 확진자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4번째 확진자와 관련한 브리핑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는 자택에 머물면서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자의 위치 추적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회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입국 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그리고 방문한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선별 진료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르스나 사스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 지금 보면 위치 추적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즉, 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의 말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집에만 머물러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다녀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아마 다 확인을 했던 모양이죠. 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치와 그 환자가 증언하는 진술에 나와 있는 CCTV 등을 다 확인했고요. 근데 사실 어젯밤에 좀 저희 기자들이 보건당국이 긴장했던 건 딸이 증세가 있었습니다. 열도 나고 호흡기 증세. 예. 그래서 딸이 만약 감염됐으면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2차 감염이라서 일 수 있어서 상당히 긴장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4명의 확진자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발성, 외국에서 들어온 단발성 감염이라서 아직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나라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밀접 접촉자가 96명인데 대부분 항공기나 공항, 의료기관 종사자라서 거기에서 이제 뭐 정부가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봤더니 병원을 2번 방문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집에 머무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대국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중국을 다녀왔던 분들은 스스로 내가 혹시 모르니까 한 2주 정도까지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좀 피하고 특히 열이나 아니면 무기력 증세나 아니면 기침 같은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옮기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보건당국에 신고해 주시고요. 예. 그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메르스나 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되는 수준인지 그러면 우리가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안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임상 증상은 좀 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임상 증상이 약하니까 일반인들이 가벼운 감기로 생각하고 무증상인 경우나 증상이 약한 경우에 좀 더 전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지역적으로 전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생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빨리 1339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방법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 자체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심하고 폐렴이 좀 더 잘 생기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임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약한 걸로 생각합니다.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조금은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서 궁금한 건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감기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흔히 그렇죠. 신종 이건 변형을 얘기하고 변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조금 더 심각하고 여기에 딱 맞는 우리 처방약이 현재 없는 상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기는 저절로 좋아지는데 면역이 약하신 분은 사실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좋거나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유소아나 고령자에게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그런 좀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찬 기자, 그동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언론에서 우리 국내 언론도 기사를 쓸 때 말이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기도 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기도 했는데 여기서 일단 우한을 콕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신종이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아마 그렇게 쓰기로 한 모양이죠? 네,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에 원인 바이러스를 모를 때 우한 폐렴이라는 그러니까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밝혀지자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한 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썼겠군요. 예. 근데 이게 다시 세계학계가 지정한 명명법에 어긋나서 최종 결정은 뭐냐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이제 바꿨어요. 최종. 이게 이제 명명법이 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해당 발생한 연도,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의 원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새로운 거면 노벨이라는 신종이라는 걸 붙이고요. 그래서 2019년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최종 확정한 이름인데 제가 지금 지금 그런 걸 쓰는 게 낫죠. 조금 전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CNN은 잠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러니까 CNN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요. 예. 제가 예전에 신종플루라고 했을 때 처음에 미국에서는 스와인플루라고 했죠. 돼지독감이라고 처음에 썼는데 우리 정부가 나중에 이게 돼지를 또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타격이 크다라고 해서 신종플루라고 이름을 바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취재 기자로서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스와인 인플루엔자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돼지 농장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스와인 인플루엔자와 유전자 타입이 가장 가까웠거든요. 근데 멕시코 전수 돼지를 다 조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이건 사람 사이의 변이일 것이다 해서 신종플루로 그때 이름을 바꿨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이게 감기냐는 이제 우리 천은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요건 예.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종류가 이제 주요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자들은 코로 나왔다가 코로 나간다.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 묘하게 그게 또 이름하고 뭐가 통하네요. 코로나. 네. 예. 근데 이게 동물에서 원래 동물끼리 있던 거는 사람한테 안 오는데 동물에서 온 것 중에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첫 번째가 사스였고요. 두 번째가 메르스였고요. 세 번째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그다음에 감마, 델타 네 그룹이 있는데 야, 좀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B그룹이에요. 예. 이 같은 그룹에 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감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천호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치사율을 막 하는 게 이게 지난 1월 24일 날 중국 팀이 최근에 발표한 이제 논문이에요.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 3대 의학 저널인데 여기에 보면 41명 중에 6명이 죽었으니까 15%가 죽은 거죠. 이걸 갖고 치사율이 15%라고 지금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아닙니다. 41명 갖고 치사율을 계산하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몇 명 정도 확진 판정 받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나와야 계산을 합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피크 타임이 좀 지나야 이 잠복기와 그다음에 증상 발현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치사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들이 보고한 걸 그 논문으로 썼을 뿐이지 이것이 마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인 이렇게 알려지는 건 이건 되게 부적절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찬 기자 잠깐 언급했는데 말이죠. 처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디 동물로부터 온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동물이 완벽하게 죽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설사 뭐 요리를 해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옮기지 않을 텐데 이게 어느 동물로부터 처음에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이런 궁금증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메르스, 사스가 전부 다 어떤 야생 동물에서 많이 뭐 왔고 낙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예, 그리고 박쥐. 박쥐. 이번에도 한 박쥐나 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 있는데요. 이번에도 박쥐나 뱀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동물을 야생 동물을 우리가 모르는 균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아마 요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날것이나 그런 걸로 저희가 모르는 기전에 의해서 인체에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것 같습니다. 화면이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중국 쪽의 동영상 먹방을 같은데 하는 말이죠. 그 유튜브 화면이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요리를 해서 완벽하게 뭐 끓여서 먹는다던가 조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바이러스는 전이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죽으니까요. 근데 일단 천 교수님의 말씀대로 박쥐, 낙타, 그리고 가금류, 야생동물을 가깝게 안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에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란셋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과연 이게 처음에 중국 정부가 말했던 것처럼 수산물 시장의 어떤 야생물에 의해서 이게 출발했겠느냐? 이 중국 연구팀이 쓴 거거든요. 중국 연구팀이 쓴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써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어제 날짜로 사이언스, 세계적인 의학저널 사이언스 기자가 상당히 여기에서 초점을 둬서 얘기했는데 실은 중국 정부가 처음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산물 시장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던 거지 실은 애당초 원인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최신 자료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박쥐 얘기 나왔었고요. 중간에 뱀 얘기 나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하는 세계적인 연구팀들이 있는데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예. 저희가 보도를 못했던 이유가 그런 건데 아직은
이것이 어디에 출발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중국 보건당국이 수산물 시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조차도 중국 연구팀에서 이거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중국 쪽에서 나오는 SNS 동영상, 사실은 이 SNS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본 동영상, 뉴스 이런 것들을 좀 공신력 있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믿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관련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과 함께 팩트체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我目前还在武汉汉口这个疫区，我向大家汇报一下，目前我们整个湖北甚至全国的疫情情况。现在已经有9万多人次。 이런 동영상들은 사실은 팩트체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환자가 쓰러지거나 이런 영상들은 꼭 지금 상황인 건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영상을 짜깁기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영상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게 갑자기 길 가다 쓰러지시는 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폐렴 환자들은 초기의 증상이 이제 뭐 열이 있다가 기침, 객담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폐렴이 폐혈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식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될 때야 저렇게 쓰러지는 게 나타나지만 초기 증상이나 그런 일반적인 폐렴 때는 저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저 장면을 보고서 이번에 신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특히 쓰러지는 영상은 뭔가 본인이 쓰러지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하는 듯한 동작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를 자처한 사람이 9만 명이 감염됐다 후베이 지역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꼭 확진자 말고 말이죠. 감염된 유증상자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9만 명, 이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그 유증상자도 9만 명까지는 안 돼서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8시 뉴스에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베이징에 그 수도 의과대학 그 통합병원이 있는데 그 중국 내 가장 최고의 감염병 센터 병원의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예. 아무튼 거기서도 뭐냐면 85%는 증세가 가볍다. 물론 이제 15% 정도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드물게는 85%는 대부분 가벼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현지 의료인의 보고서니까 우리가 너무 공포스럽게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걸리면 다 저렇게 쓰러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4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4명의 환자도 상태가 양호하니까 물론 저거의 사실관계는 저희 보도국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저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공포심을 느끼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현재 우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분과 어렵게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을 조금 변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는 점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이 엄청 많던 거리도 전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마트 같은 데만 가끔씩 나가고 하고 있어요. 다들. 병원은 문을 다 닫았고 나중에 병원을 만들던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명의 같은 거는 전부 다 연장되고 있고 계약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어느 구역은 마스크까지도 안 팔리는 구역도 있고 그래서 마트 같은 데서 마스크 찾으면 되게 신기해하고 단톡방에 올리고 또 정보 공유도 하고 있어요. 예, 참 우한 상황은 현재 우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불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30일, 31일 우한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으로 모셔오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말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특히 50대 이상 오늘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50대 우리 확진 환자가 많아요. 네, 3분이시죠.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50대 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중국 여행도 많이 하고 사업자 그러면서 접촉이 많았을 것 같고 또 50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면역이 떨어지고 또 남성분들이 많았던 이유도 아마 흡연이라든지 그런 다른 다른 상황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50대 이상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50대 이상을 60대 이상까지 포함을 시켜서 고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설명 50대 분들이 어쨌든 활동량이 많았던 것 같고 중국 여행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 4분 가운데 3분이 50대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청와대 청원이 말이죠.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죠. 중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하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 갖고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어요. 조동찬 기자. 네. 아마 예로 드는 게 북한도 중국인들 못 들어오게 했다. 뭐 필리핀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맞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북한은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걸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저희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저렇게 중국인의 입국 금지는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고 대만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다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 정부, 미국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 출입 금지시켜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일본이나 중국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저거는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저거는 우리나라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보건당국과 같이 공조해서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나라만이 단독으로 북한처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정도 상황은 또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마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사태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 또 저희가 모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